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라 휴가를 갔다 오고 여러분 한번 또 뵈려고 잠깐 찍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 가지로 여행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우려가 되는 게 많아요. 지금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내일 뭐 미국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드 커브, 미국의 국채의 일드 커브가 10년과 2년짜리 국채가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은 높고 10년짜리는 낮습니다. 0.8%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방송, 더 밀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국 형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는 것은 3개월짜리 미국 국채라고 그러죠. 3개월짜리를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죠. 빌. 3개월짜리 이제 어음이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100% 거의 개런티가 되는 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뭐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채권의 이자율이 높잖아요. 근데 역전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의 이자율을 더 쳐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반 국채를 사는 바이어들이 장기 채권을 소유하지 않고 단기성 채권, 특히 10년 이하짜리, 특히 이제 3년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2년, 3년짜리, 2년짜리를 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얘, 그 디맨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미국 채권에 대한, 그다음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장기 채권을 사실 보유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현금을 파킹한다고 그럽니다. 주차를 한다는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성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보다는 2년짜리 국채의 이자율을 더 많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지난 4차례의 리세션이 왔어요. 2000년도에도 2년짜리와 10년짜리 국채가 역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에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2년짜리와 10년짜리에 역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역전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1980년 초에 있었던 저희 중동 사태, 그죠? 중동 오일 쇼크 이후에 리세션이 있었을 때도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차례의 리세션이 역전이 왔을 때, 오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리세션이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내일 그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준의 지금 생각은 지난 4차례 공격적으로 중앙금리를 인상했을 때처럼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수단이라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수단이면 뭐가 포함되냐면 미국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더라 하더라도 그 말을 직접 대고는 안 했지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동시장은 굉장히 좀 뜨거운 편이죠. 거의 뭐 완전 고용이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다시피 큰 하이텍 회사 위주로 지금 대량 해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내년이 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큰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일드 커브의 역전이 좀 더 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준 의장이 얘기를 내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중앙금리가 공식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차례 또 있을 중앙금리 인상폭이 이렇게 아마도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0.5%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0.5가 될지 0.75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지만 만약에 내일 또 0.5% 인상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잠깐 뭐 중국 이슈나 뭐 이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내년 반등 내지는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서 좀 더 내일 뭐 까보면 알겠죠.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리스크가 그런 리스크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앙금리가 4차례 올라와서 4%대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은 0.5%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가면 뭐 그 이상으로 떨어지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사실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도 이게 지금 내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주택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택은 사실 실물 경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줘야 사람들은 씀씀이가 스pen딩이 커져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입니다.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거나 소비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미국 성장은 멈추고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간접적으로 나 하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에셋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30% 이하고. 근데 인다이렉트 인베스트라고 그러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예를 뭐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연금이라든지 은퇴 자산을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다이렉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크지만 직접 투자는 30%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주택시장도 굉장히 하락세가 크고 신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거기서 판매량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줄지 않을까라는, 내년 여름 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략 이제 봄 여름이거든요. 봄 여름입니다. 아이들 학교가 주로 이제 우리는 여기는 학기제가 가을 학기가 1학기입니다. 한국하고는 달리. 그래서 가을 전에 주택을
팔고 그다음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름 전후가 굉장히 핫한데 아마 여름 전후에 아마 굉장히 우리가 생각 맞다면 좀 많이 매매량이 떨어지고 집값이 만약에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소비자의 씀씀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허들입니다. 이게 뭐 definitely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년에는 시장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일반 그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하이텍 근무자들,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뭐 일부 기업에서 예를 들어 뭐 트위터든지 구글이든지 계속 아마 레이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산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이텍 근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브레이크앤모어라든지 또는 UPS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월마트라든지 이렇게 사실 미국의 중산층을 유지시키는 하이텍 근무자들은 사실 미국의 중산층, 미국 평균으로 따지면은 중상위층이죠. 근데 뭐 월마트에서 근무한다, UPS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을 때는 사실은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침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미국 경제에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5%대 이하로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5% 이상이 될 경우는 사실 미국 경제 성장하는데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때가 아마 미국의 그 중앙금리가 다시 그 말씀드린 대로 피봇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피봇이 되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요 세 개가 지금 내년에 핫한 이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더 밀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